강태준은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맞은편에 앉은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었다. 그의 야망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그녀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점일 뿐이었다. 그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서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정함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서로를 위해서. 그는 마치 그녀를 배려하는 듯한 말투를 썼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이기심의 발로였다. 그는 일신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이제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참이었다. 윤서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어서 오히려 태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매달리거나 적어도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이 태준의 자존심을 미묘하게 긁었다. 그는 일부러 더 잔인한 말을 꺼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솔직히 말할게. 서아 씨와 나는 사는 세상이 달라.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러려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여자가 필요해. 평범한 비서가 아니라 내 날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 순간 서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슬픔도 체념도 아닌 마치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듯한 묘한 미소였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았다. 알았어요, 팀장님. 팀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태준 씨가 아닌 팀장님이라고 그를 불렀다. 그 호칭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었다. 그녀의 너무나도 쉬운 수긍에 태준은 오히려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관계의 절대적인 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초연했다. 서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다. 태주는 혼자 남아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와인을 들이켰다. 며칠이 흘렀다. 강태주는 윤서아와의 이별을 완벽하게 지워낸 듯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곧 있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걸린 차세대 기술 개발 사업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자가 미래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었다. 일신그룹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오랜 라이벌 태아그룹뿐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에 켜놓은 대형 TV에서는 주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속보 태아그룹 베일에 쌓여있던 후계자 전격 공개, 차세대 기술 개발 사업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 태주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며칠 전 자신에게 평범한 비서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자, 윤서아였다. 하지만 화면 속의 그녀는 그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수수했던 옷차림은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수트로 바뀌어 있었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세련된 스타일로 연출되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태아그룹의 윤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서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태아그룹 윤 회장의 외동딸인 윤서아 신임 부사장은 지난 몇 년간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신분을 숨긴 채 여러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윤서아 태아그룹 회장의 외동딸. 그리고 이제는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적수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가 다른 세상 사람이라며 내쳤던 그녀는 사실 처음부터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공식 입찰 설명회가 열리는 컨퍼런스룸은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심장부와도 같았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강태준은 일신그룹의 정예팀을 이끌고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의 내면은 미세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곧 마주하게 될 한 사람, 윤서아를 생각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그저 운 좋게 회장 딸로 태어났을 뿐이야. 실무 경험이라고는 고작 비서일이 전부인 온실 속 화초가 뭘 알겠어. 태아그룹이 그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분명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제 프로젝트는 다른 실무진이 이끌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싶었다. 그는 그들의 과거를 이용할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자신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는 예상했다. 회의 시작 시각 정각 맞은편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태아그룹의 임원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윤서아였다. 강태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며칠 전 뉴스 화면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짙은 회색의 파워수트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고 올린 머리는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과 날카로운 턱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가 알던 수줍음이나 부드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한 의지만이 담긴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회의장의 상석에 앉으며 강태준과 짧게 눈을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이었다. 태준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예상했던 심리적 우위는 시작부터 산산조각 났다. 오히려 그가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회의는 정부 관계자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고 곧바로 각 기업의 프로젝트 개요 설명이 이어졌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일신그룹의 강태준이었다. 그는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일신그룹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막대한 자금 동원 능력,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그의 논리 정연하고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은근슬쩍 태아그룹 쪽을 쳐다보았다. 윤서아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다음은 태아그룹의 차례였다. 모두가 그녀의 뒤에 서 있던 기술 총괄 임원이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윤서아 자신이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 나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여는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아그룹의 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 방금 들은 일신그룹의
훌륭한 발표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장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발표에 대해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공격적인 행동이었다. 윤서아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 팀장님께서는 핵심 부품 조달 계획에서 퀀텀 솔리드사를 단독 공급 업체로 지정하셨습니다.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퀀텀 솔리드사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협력사였지만 동시에 생산량이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해 납기 일을 자주 어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과거에 그는 술에 취해 서아에게 푸념한 적이 있었다. 그놈의 퀀텀 솔리드 기술력만 믿고 맡겼다간 언젠가 한번 크게 뒤통수 맞을 거야 라고.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다. 서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고의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공격적인 전략은 단 하나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프로젝트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치 가장 화려한 검을 가졌지만 그 검이 부러졌을 때를 대비하지 않은 장수와도 같지요. 그녀는 과거의 태준이 자신에게 자주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의 가장 아픈 곳을 그녀가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이다. 그의 팀원들조차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윤서아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태아그룹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태아그룹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부품은 복수의 공급 라인을 확보하고 각기 다른 기술 방식을 병행 개발하여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태준의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윤서아는 과거에 그가 무심코 흘렸던 고민과 약점들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 그의 심장을 겨눈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 발가벗겨져 만천하에 공개된 듯한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는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맛보았다. 입찰 설명회에서 처참한 일격을 당한 강태준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거칠게 쓸어내버렸다.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의 성벽이 그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단숨에 무너져 내린 굴욕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배신감이 그의 내면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해명이 필요했다. 아니, 변명이라도 들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윤서아의 번호를 눌렀다. 오랫동안 그의 단축번호 1번이었던 그 번호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그녀의 목소리 대신 낯선 남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아그룹 부사장 비서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준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번호까지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전화를 받는 비서까지 생긴 것이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윤서아 부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윤 부사장님께서는 현재 업무 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의 전화는 일절 받지 않으십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달. 그 단어가 태준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새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가 이제는 비서를 통해 용건을 전달해야 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누르며 전화를 끊었다. 이것은 거절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철저하게 과거의 인물로, 그리고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비즈니스 경쟁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혼란은 이제 의심과 분노로 바뀌었다.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까?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와의 모든 순간들, 그녀가 보여주었던 소박한 미소와 따뜻한 배려가 모두 거짓 연기였을까?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편 태아그룹으로 돌아온 윤서아는 겉으로 보이는 승리의 영광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부사장 임명은 아버지인 윤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기에 그룹 내부의 보수적인 임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입찰 설명회에서의 선전이 그저 운이 좋았거나 강태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한 일회성 전술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 전략회의실 한고참 임원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 부사장님, 이번에 강태준 팀장의 허를 찌른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잔꾀가 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프로젝트는 결국 기술력과 자금력 싸움입니다. 우리가 일신그룹을 상대로 정면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이 있습니까? 그의 말에는 젊은 후계자에 대한 견제와 불신이 가득했다. 서아는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 스크린에 일신그룹의 조직 구조도를 띄웠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신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기술력, 자금력,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은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조직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일신그룹은 거대하고 체계적이며 모든 것이 중앙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이지만 극도로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태준 팀장은 과거에 저에게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수십 개의 결제 라인을 거치다 보면 시기를 놓치거나 본질이 흐려지기 일쑤라고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임원들은 그녀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하는 말을 이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기존에 없던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신그룹의 거대한 관료주의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기존의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여러 개의 소규모 독립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형 구조였다. 우리는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서를 올리고 결제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불씨는 어느새 감탄과 기대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이다. 그날 밤 강태준은 사설 정보원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 파일을 받았다. 파일에는 윤서아가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중소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그의 회사에 비서로 지원한 것 역시 대기업의 말단이 아닌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함께였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획된 경영 수업의 일환이었다. 그는 그녀의 연극에 노란한 어리석은 관객에 불과했다. 배신감과 함께 타오르는 분노가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강태준의 눈은 사설 정보원에게서 받은 보고서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다. 윤서아의 과거 행적 하나하나가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그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거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지독한 모멸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정정당당한 승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어떤 비열한 수단이라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그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언론계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기업의 약점을 물어뜯어 돈을 버는 것으로 악명 높은 정보 브로커였다. 강태준은 그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아그룹의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 책임자인 윤서아 부사장의 경험 부족과 리더십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십시오. 브로커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돈 봉투를 받았다. 팀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은 미리 준비해온 왜곡된 정보들을 그에게 넘겼다. 윤서아가 평범한 비서 출신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낙하산 인사로 포장했고 태아그룹 내부의 보수적인 임원들과의 갈등을 리더십 부재로 인한 내분으로 부풀렸다. 이것은 진실을 교묘하게 섞은 그래서 더 치명적인 거짓말이었다. 며칠 뒤 강태준이 설계한 대로 더러운 게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익명의 주식 게시판과 소규모 경제지에 태아그룹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에게 수조원 프로젝트 맡겨 투자자 불안감 증폭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작은 불씨는 브로커의 손을 거쳐 순식간에 거대한 화재처럼 번져나갔다. 주요 언론사들까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써가며 루머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윤서아의 경영 능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심지어 태아그룹의 핵심 연구 인력들이 그녀와의 불화로 프로젝트를 이탈했다는 악의적인 거짓 뉴스까지 만들어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러한 외부의 공격은 태아그룹 내부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윤서아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임원들은 이때다 싶어 그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긴급 임원회의에서 그들은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악의적인 기사들을 증거로 내밀며 소리 높여 그녀를 비난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당장 언론에 해명하고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하지만 윤서아는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의 발악이었다. 정면 승부에서 밀리자 진흙탕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지저대는 임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워서 짖는 개는 물지 못합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에 회의실의 소란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 근거 없는 소문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저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해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리더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아그룹의 주가 하락을 알리는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윤서아가 이제 언론 대응과 내부 갈등 수습에 정신이 없어 프로젝트 자체에는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진짜 비즈니스의 세계라고, 감상 따위는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는 윤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윤서아는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들로 가득 찬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절망이 아닌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전략가의 차가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진흙을 던졌지만 그녀는 그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일으킨 악의적인 여론전은 태아그룹을 거센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동요했으며 내부 임원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어 윤서아를 압박했다. 모두가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에 주목했다. 대부분은 그녀가 곧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강태준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윤서아의 선택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 어떤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단 한마디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렸다고 수군거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침묵을 자신의 완벽한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전략이 정확히 먹혀들었다고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보라고, 결국 애송이는 애송이일 뿐이야. 진짜 전쟁이 시작되니 겁을 먹고 숨어버렸잖아. 그는 팀원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의 눈에는 경쟁자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승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윤서아의 침묵은 포기나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연막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만들어낸 요란한 소음을 자신의 진짜 계획을 숨기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언론이라는 무대에 쏠려 있는 동안 그녀는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헬리오스 프로젝트 팀의 핵심 인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것입니다. 하나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전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갈 진짜 전선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다. 강태준 팀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업계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시야는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진짜 혁신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한 작은 연구소와 미국의 무명 스타트업, 그리고 스위스의 한 대학 연구팀을 차례로 가리켰다. 이곳들은 일신그룹의 레이더에는 전혀 포착되지 않은 곳들이었다. 너무 작거나 너무 이론적이거나 혹은 당장의 상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대 기업들에게 외면받아온 곳들이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그들이 가진 잠재력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로 일하던 시절부터 밤을 새워가며 전 세계의 기술 동향과 논문들을 분석해왔고 그때 수집한 정보들이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그녀의 지휘 아래 태아그룹의 팀원들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언론 대응과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연막을 쳤고
밤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술의 보석들과 접촉했다. 윤서아는 직접 화상 회의를 통해 독일 연구소의 괴짜 노 교수를 설득했다. 그녀는 돈이나 계약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교수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이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교수님의 이론은 단순히 반도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희 태하그룹은 그 위대한 여정에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존중과 깊은 기술적 이해에 돈에는 초연했던 노 교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일신그룹을 포함한 수많은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거절했지만 윤서아에게서는 자신의 기술을 이해하는 진짜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다. 동시에 다른 팀은 실리콘밸리의 한 작은 스타트업과 접촉했다. 그 회사는 혁신적인 냉각 기술을 개발했지만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회사는 과거에 강태준이 직접 기술 검토를 한 뒤 규모가 작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했던 곳이었다. 윤서아는 그들의 기술이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고질적인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강태준이 언론 플레이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윤서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신그룹이 가진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에 맞서기 위해 여러 개의 작지만 날카로운 창들을 엮어 거대한 방패이자 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단기적인 여론전이 아닌 프로젝트의 본질인 기술력 자체를 뒤엎는 거대한 그림이었다. 마침내 독일 연구소와 기술 이전 계약이 극비리에 체결되었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는 지분 투자 형식의 파트너십이 맺어졌다. 윤서아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 보고서를 올렸다. 부사장님, 이제 우리는 일신그룹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윤서아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일신그룹의 사옥이 유난히 왜소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다. 아니,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뿐이야. 윤서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 동맹을 구축하며 반격의 칼을 가는 동안 강태준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태아그룹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식을 줄 몰랐고 그는 이제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승리가 자신의 손안에 들어왔다고 확신했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윤서아의 눈에는 그의 그 완벽한 자신감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유능하고 야망이 넘쳤지만 동시에 극도로 계산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특히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소한 리스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신중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정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오만함과도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일신그룹이 발표한 핵심 기술의 완성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 기술 개발에 걸린 시간은 업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짧았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혹은 어딘가에서 훔쳐온 것처럼 그녀는 이 불길한 직감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신복 박 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박 비서는 그녀가 태아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녀가 평범한 비서로 일하는 동안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준 충직한 인물이었다. 박 비서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일신그룹의 헬리오스 프로젝트 핵심 기술, 그 기술의 출처를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서류가 아니라
그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막연했지만 박 비서는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즉시 비밀리에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일신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해킹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외부에서부터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신그룹의 핵심 연구원들의 과거 경력과 최근 2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던 박 비서는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연구원들의 경력은 화려했지만 그들이 지금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었다. 그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혁신적인 성과를 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에게 완성된 설계도를 건네주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다. 박 비서는 조사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지난 2년간 일신그룹이 접촉했던 모든 중소기술, 벤처 기업들의 목록을 입수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최근 파산하거나 M&A 시장에서 사라진 기업들의 목록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이름들 속에서 그의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다. 이노바테크. 이노바테크는 약 1년 전 갑작스럽게 파산을 선언한 작은 반도체 스타트업이었다. 하지만 파산 직전 그들은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기술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박 비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노바테크의 파산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강태준. 당시 이노바테크와의 M&A 협상을 최종적으로 결렬시킨 책임자가 바로 강태준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기술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신그룹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 비서는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 끝에 지금은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노바테크의 전 대표를 찾아냈다. 처음에 전 대표는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파산 당시 맺었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비서는 윤서아의 이름을 걸고 그를 설득했다. 대표님의 잃어버린 명예와 기술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강태준은 M&A를 빌미로 접근해 실사라는 명목으로 이노바테크의 모든 핵심 기술 자료를 빼내갔다. 그리고 동시에 물밑에서는 그들의 핵심 연구원들을 높은 연봉으로 빼내가는 작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노바테크의 주요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자금 지원을 끊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약탈과도 같은 기업 사냥이었다. 기술과 인력을 모두 빼앗긴 이노바테크는 속수무책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박 비서는 모든 증거와 전 대표의 육성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윤서아에게 돌아왔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윤서아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강태준의 야망이 단순히 자신을 버린 것을 넘어 한 회사의 꿈과 여러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정의의 문제였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된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강태준의 추악한 과거를 알게 된 윤서아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이 상황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노바테크 전 대표의 증언은 강력했지만 강태준 같은 교활한 인물은 분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빠져나갈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가 현재 헬리오스 프로젝트에서 훔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사냥꾼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덫을. 그녀는 태아그룹의 기술 고문이자 그녀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인 오 박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오 박사는 그녀의 아버지인 윤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박 비서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자료를 검토한 오 박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야. 한 사람의 꿈과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약탈 행위일세. 그는 윤서아의 계획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그거만한 풋내기가 제발로 덫에 걸려들도록 완벽한 미끼를 만들어주지. 며칠 후 태아그룹 내부에서 심각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차세대 반도체 칩의 특정 회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윤서아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한 임원의 입을 통해 마치 내부 고발인 것처럼 위장되어 강태준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이 정보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가 심어놓은 여러 정보원들을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는 모두 일치했다. 게다가 소문 속 기술적 문제의 내용은 그가 이노바테크에서 훔쳐온 기술의 핵심 원리로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롭고 전문적인 부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확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윤서아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했다. 온실 속 화초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진짜 기술의 벽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그는 비웃었다. 이것은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기술적 우위를 만천하에 과시하고 태아그룹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팀을 소집해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태아그룹의 기술적 결함을 파고들 수 있는 시뮬레이션 공격을 준비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기술을 이용하면 그들의 회로가 어떻게 불타버리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거야.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익명으로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흘려 윤서아의 신화는 거기서 끝장날 거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대담하고 비열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바로 그것이 윤서아가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와 오 박사가 흘린 기술적 난관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문제였다. 그것은 오직 이노바테크의 도난당한 기술, 즉 강태준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만 열 수 있도록 설계된 가상의 문이었다. 강태준이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자신이 훔친 열쇠를 사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셈이었다. 태아그룹의 비밀 상황실, 윤서아와 오 박사, 그리고 소수의 보안 전문가들이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일신그룹 쪽에서 들어오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시도를 감지하기 위해 거대한 그물망을 쳐놓고 있었다. 마침내 경고등이 번쩍였다. 목표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일신그룹 IP로부터 가상 시뮬레이션 형태의 대량 데이터 패킷 유입 감지. 강태준의 팀은 자신들이 태아그룹의 시스템 취약점을 공격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은 윤서아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실험실 허니팟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훔친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 코드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태아그룹의 서버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데이터 분석을 하던 한 보안 전문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알고리즘의 디지털 서명이 박 비서님이 이노바테크에서 확보한 원본 코드의 서명과 100% 일치합니다. 그 순간 상황실 안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게임은 끝났다. 강태준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범죄의 증거를 남긴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이 되기도 했다. 윤서아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에 기록된 증거들을 응시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팀이 보내온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화면 속에서는 태아그룹의 회로가 과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불타버리는 그래픽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이것은 윤서아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이자 그녀의 신화를 끝장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즉시 언론계의 하수인에게 연락해 이 데이터를 넘겼다. 내일 아침 모든 경제지의 일면을 이 자료로 장식해 주십시오. 태하그룹, 기술적, 결함, 은폐 의혹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윤서아는 기술력도 없으면서 여론 플레이에만 의존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고 태아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그는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축배는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예상했던 기사는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다. 대신 모든 언론은 전혀 다른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있었다. 속보 태아그룹 유럽 연구진과 손잡고 차세대 반도체 신기술 개발 성공.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판도를 뒤엎다. 윤서아 부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잠시 후 시작될 예정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윤서아의 발목을 잡기 위해 뿌려놓은 진흙탕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진주를 캐내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멍하니 TV 화면을 응시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선 윤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적 결함에 대해 변명하는 대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다. 저희 태아그룹은 독일의 KRI 연구소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쿨테크 솔루션스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발표의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그녀가 언급한 곳들은 업계의 주류와는 거리가 먼 곳들이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들이었다. 강태준이 흘렸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이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패배가 눈앞에 닥친 경쟁자가 벌이는 치졸한 흠집 내기 정도로 치부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기술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 일신그룹이 공개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핵심 알고리즘이 1년 전 파산한 이노바테크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문은 작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업계의 어두운 구석에서 일신그룹이 유망한 스타트업을 고의로 파산시키고 기술을 약탈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이 소문은 일신그룹 이사회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강태준의 공격적인 전략을 지지했던 이사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그들은 강태준의 보고만을 믿고 이노바테크의 기술을 가치 없음으로 판단해 인수를 포기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던
장본인들이었다. 마침내 그룹의 2인자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박 부회장이 강태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박 부회장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태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강 팀장. 지금 밖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 설명해 보게. 이노바테크라. 낯이 익은 이름인데 말이야. 강태준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전부 태아그룹 측에서 꾸며낸 음의 공작입니다. 저들의 기술적 결함을 덮기 위해 저희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박 부회장은 그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음의 공작이라기엔 소문이 너무 구체적이더군. 자네가 직접 이노바테크와의 협상을 주도했고 자네의 보고서를 근거로 이사회가 MA를 기각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가치 없는 기술이 우리 프로젝트의 심장이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변명은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박 부회장은 차갑게 말을 맺었다. 자네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리스크까지 감당할 생각은 없네. 이번 일 자네 손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게. 만약 이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땐 나도 자네를 지켜줄 수 없어. 그것은 마지막 경고이자 사실상의 손절 통보였다. 부회장실을 나온 강태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윤서아가 파놓은 덫은 그녀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 진짜 덫은 바로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었다는 것을. 그는 미친 듯이 이노바테크 사태에 연루되었던 과거 팀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단속을 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고 그의 완벽했던 갑옷은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대강당에는 대한민국 기술 업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모여들었다. 정부 고위 관료, 학계의 권위자, 그리고 양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심사위원단까지.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자리는 단순히 수조원짜리 프로젝트의 주인을 가리는 것을 넘어 두 젊은 리더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결투장이기도 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애써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의 등 뒤 스크린에는 일신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과거의 그를 감싸고 있던 후광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청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준비된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훌륭했다. 복잡한 데이터와 수치들이 막힘없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자신감과 열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대본을 읽어내려가는 듯 건조하고 공허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기술적인 우위만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불안한 시선으로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살필 뿐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심사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강 팀장님, 최근 일신그룹의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인 만큼 기술의 윤리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간신히 마른 입술을 축이며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그것은 경쟁사에 근거 없는 음해 공작일 뿐입니다. 저희 일신그룹의 기술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체 개발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렇게 그의 시간은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다음으로 윤서아가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강당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먼저 태아그룹이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구축해온 글로벌 기술 동맹의 실체를 공개했다. 독일 연구소의 혁신적인 이론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냉각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하나의 거대한 비전이었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에게 단순히 반도체 칩을 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었다. 좌중은 그녀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이미 승기를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장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훌륭한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성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노력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저희 태아그룹은 헬리오스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차가운 사실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두 개의 복잡한 알고리즘 코드가 나란히 나타났다. 하나는 일신그룹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코드, 다른 하나는 1년 전 파산한 이노바테크의 원본 코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디지털 서명 100% 일치라는 선명한 분석 결과가 떠 있었다. 강당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두 번째 화면에는 강태준이 이노바테크의 기술을 어떻게 약탈했는지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펼쳐졌다. M&A를 빙자한 기술 실사, 핵심 인력 유출, 투자 방해 공작까지 그의 모든 비열한 행적이 날짜와 함께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이노바테크 전 대표의 짧은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술에 담긴 꿈과 열정은 결코 훔칠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 먼지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의 직업적 명예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 윤서아는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경쟁 상대도 복수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탐욕에 의해 스스로 파멸한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저희 태아그룹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을 알리는 승리의 선언이었다. 윤서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대강당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심사위원장의 마이크 소리였다. 그는 잠시 헛기침을 한 뒤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태아그룹을 선정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 선언과 동시에 강당의 한쪽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강태준의 시대가 끝나고 윤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멍하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일신그룹의 임원들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 직원들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강태준 팀장님, 지금부터 그룹의 모든 정보 접근 권한이 차단됩니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죄인처럼 그들에게 이끌려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성공은 그렇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윤서아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에게 패배한 것이다. 그 후 폭풍은 거셌다. 일신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전례 없는 도덕적 위기에 직면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강태준은 즉시 파면되었고 이노바테크 기술 탈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를 비호했던 박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원들 역시 책임을 지고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태준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했던 왕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을 남기고 무너져 내렸다. 한편 태아그룹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윤서아는 그룹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를 의심하고 견제했던 임원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참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프로젝트 팀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며 숨가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윤서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가 구축한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은 거대 기업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깨고 조직 전체에 혁신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태아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윤서아는 태아그룹 사옥의 최고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아버지인 윤 회장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해주었다. 이제야 아비로서 마음이 놓이는구나. 윤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윤서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진짜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떠올렸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와의 이별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평생 태아그룹의 공주님이라는 세장 속에 갇혀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에게 지독한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가 그녀를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날개가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간 뒤 그녀는 홀로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 보이는 일신그룹의 사옥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그 건물이 이제는 그저 도시의 수많은 불빛 중 하나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하늘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사랑하고 일하고 또다시 꿈을 꿀 것이다. 그녀를 평범한 비서라고 불렀던 남자는 그녀의 과거가 되었지만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윤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